안녕하세요. LA 비트쇼입니다. 비트코인이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어디서 자리를 잡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매우 심하죠.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시장의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랠리 걸려 있는데 가능할까? 이런 내용인데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조금 높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서둘러야 할 필요 없다. 서둘러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당장 금리를 끄집어 내려야 될 것 같은데 필요가 없다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제롬 파월은 목요일에 미국의 강력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이 금리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인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댈러스에서 경제는 우리가 서둘러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라고 말했다.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금리를 내릴 필요 없다. 서둘러 내릴 필요 없다. 이건 좀 공감하기 어려운데 제롬 파월이 나이를 먹어서 신호가 오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의 말에 시장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예측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0.25% 인하가 90% 이상이었는데 제롬 파월의 발언으로 푹 주저앉아서 58.9%입니다. 금리 동결이 41%. 이게 시장 가격에 반영되고 있죠. 비트코인 현물 ETF. ETF 투자자들도 제롬 파월의 말에 깜짝 놀라고 있나요? 빨간 색깔이 보여지는데 블랙록 1억 2천만 달러 유입. 그런데 피델리티가 1억 7,900만 달러 유출. 비트와이즈 1억 1,300만 달러 유출. 아크 1억 6,100만 달러 유출. 그레이스케일도 유출. 그래서 오늘은 4억 달러 순유출입니다. 그동안 역대급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블랙록이 1,800만 달러 유입,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2,100만 달러 유출, 토탈 300만 달러 순유출입니다. 역시 이 정도면 미비한 수준이죠. 자, 지금은 변동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등락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뉴스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남자는 베네크의 투자 책임자입니다. 비트코인이 18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 두 분기 동안 반복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상승세가 살짝 꺾인 것 같은데 파티는 끝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푸른 하늘 영역에 있으며 기술적 저항은 없으며 다음 2분기에 걸쳐 사상 최고치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른 하늘 영역, 상방으로 그냥 뚫려 있다. 기술적 저항 그따구 거 없다. 그냥 쏜다. 앞으로 2분기 동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겠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고 그리고 친암호화폐 인물들이 계속해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여러 암호화폐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고요. 혁신을 일으킬 만한 변화의 틀이 짜져가고 있는데 시장은 아직 그걸 반영하고 있지 않다. 구글 트렌드만 봐도 요즘 좀 오르긴 했지만 예전 고점에 비하면 턱없이 낮고 코인베이스 앱, 이런 코인 앱들이 앱스토어에서 아직 상위권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리테일에 진입이 없기 때문에 이 사이클의 이 고점까지는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노출이 없거나 비트코인 노출을 늘리고 싶어하는 투자 자문가들로부터 받는 전화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흐름도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다. 자, 친구들한테 전화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투자 자문가들로부터 받는 전화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동네 유튜버가 아니에요. 투자 자문가들이 전화해서 상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투자 자문가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다.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 투자 자문가들이 이 사람한테 상담받고 그렇구나 하고 달려가서 회장님들을 또 설득을 하겠죠. 프레젠테이션을 멋지게 해서 회장님 비트코인이 미래입니다. 이거 떡상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2분기 동안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또 회장님들이 그래 하고 탁 돈을 찔러 넣으면 규모가 팍팍팍팍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2020년 선거 때와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에 선거 후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패턴대로 간다면 지금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이 생기면서 더 큰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 사람의 예상치는 18만 달러입니다. 목표가입니다. 목표가. 어디까지나 목표만 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다른 주체들, 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미국에서는 주 차원에서 많은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펜실베니아가 움직입니다. 펜실베니아 주 하원,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금 시행을 위한 법안 도입. 펜실베니아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법이 목요일에 도입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가 전략적 준비 자산, 이걸 100% 이행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또는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금권 세력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ETF를 통해 7억 1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SEC에 이렇게 파일링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대한 움직임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로빈후드라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페페, 솔라나, 에이다 그리고 XRP가 상장되었습니다. 페페는 신규 상장이지만 솔라나, 에이다, XRP는 상장 폐지가 되었다가 재상장된 겁니다. 이제는 규제적 명확성이 생겼기 때문에 로빈후드도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탁 재상장을 시켜버립니다. 이제는 갠슬러가 무섭지 않아. 자, 갠슬러가 두렵지 않은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갠슬러를 공격합니다. 미국 18개의 주입니다. 미국의 주 SEC와 게리 갠슬러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갠슬러에게 소송을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 미국의 주들이. 자, 미국의 18개의 주가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게리 갠슬러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금융규제기관이 신생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심각한 정부의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원고에는 네브라스카, 테네시, 와이오밍,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텍사스, 미시시피, 오하이오, 몬태나 등이 포함됩니다. 죄목은 이러합니다. SEC는 의회의 승인 없이 지속적인 일련의 집행 조치를 통해 주에서 규제 권한을 일방적으로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집권 남용이고 월권 행위가 되겠죠. 2021년 이후로 암호화폐 기업들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총 4억 2,6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리플이 가장 돈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소장이 올라왔습니다. 요즘 리플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로빈후드에 재상장되면서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 소식,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 사임을 암시하는 성명 발표. 사임을 암시하는 게리 갠슬러가 이제 튀겠다. 잘리기 전에 튀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 어딜 튀나? 잘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오늘 연설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며 국민의 일을 하고, 그들이란 SEC 동료들입니다. 이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국민의 일을 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세계 최고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임한다, 그만둔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내용상 작별 인사로 갠슬러는 SEC 직원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그들이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대중에게 봉사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수고하신 여러 동료들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딴 데서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저와 함께 이렇게 정의를 위해 싸운 우리 동료들 이렇게 이런 거 뭐 마무리하는 그런 거잖아요. 뭔가 큰 결정을 하기 전에 인사를 하는 이런 걸로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은 갠슬러 떠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월이면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되면 갠슬러가 잘리는 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리는 것보다는 본인이 옷 벗고 나가는 게 조금 더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먼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는데요. 이 사람 나가고 친암호화폐 위원장이 새로 딱 자리에 앉으면 뭐 리플 소송은 당연히 그냥 취하되든지 마무리가 되겠죠.
컨센서스 CEO가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 하에서 SEC 암호화폐 소송은 기각되거나 합의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알고 갠슬러가 튀려는 게 아닌가. 잘리기 전에 튄다. 그런데 우리는 갠슬러가 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원합니다. You are fired. You're f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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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fired. 이렇게 잘려야 되는데 뭐 본인이 옷 벗고 나간다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갠슬러가 딱 정리되고 나면 좀 더 건강하고 발전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절한 말씀 감사합니다. IOHK 찰스라면 찰스 호스킨슨. 칼다노의 찰스 호스킨슨이 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 뭐라고 그랬냐면 방금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통화했습니다. 둘이 통화하는 사이인가 봐요. 그는 훌륭한 CEO이고 매우 협력적이며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뭔가 같이 전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인데 찰스 호스킨슨이 아마도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그 스테이블 코인을 카다노와 연결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리플과 협업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카다노에서 활용해서 카다노 생태계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협업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지금은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모여서 공평한 경쟁 환경과 명확한 도로 규칙을 추진할 때입니다. 밀물이 오르면 모든 배가 떠오릅니다.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면 모든 배가 동시에 떠오르니까 우리 같은 편이다. 함께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밀물이 들어온다. 물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물 들어올 때 노젓고 나가야 되겠죠. 얼마 전에 제가 도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지 코인이 아니고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성 부서. 효율성을 올려야 하는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정선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블록체인 기반 선거 투표 및 신원 확인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이면 부정을 저질 수가 없죠. 추적이 가능하고 신원 확인까지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X, 카다노, 하이퍼레저 및 헤데라의 파트너십으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모든 주가 미국 전역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보트 플랫폼을 구현하도록 연방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자, 투표야말로 블록체인이 가장 최적화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즘 투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개발을 한 프로젝트가 있죠. 바로 찰스 호스킨슨의 카다노. 굉장히 완성도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찰스 호스킨슨이 오늘 트윗을 올렸는데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 사람이 스페이스X에 가서 사진을 똑 이렇게 찍어서 올렸습니다. 스페이스X에는 누가 있죠? 일론 머스크. 그러면 일론 머스크와 오늘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정리합니다. 비트코인이 시원하게 팍 쏘고 지금은 잠시 주춤하는 듯 보이죠. 변동이 너무너무 심한데 내일의 가격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지금은 너무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판은 깔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내일의 가격이 우리들의 코인의 가격이 푹 꼬꾸라진다고 해도 방향은 벌써 정해졌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